두 번째 사연입니다. 선생님, 아이 수학 문제로 DM 드립니다. 초4 남자아이, 집 공부하고 있는 아이, 친구 따라 CMS를 다니고 싶다 해서 5개월 다니다가 주 2회 진도가 버겁고 문제가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5개월 주 2회 공부가 어려워서 그만둔 후 디딤돌 기흥으로 4다시 끝내고 최상위 S 풀어보고 싶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정답률 60%, 힌트 주면서 하면 90%예요.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집에서 엄마표로 하다 보니 속도가 안 붙어요. 이제 슬슬 속도도 내야 하는 시기인 것 같고 5학년 수학이 중요해서 얼른 진도를 빼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잡으면 될까요? 로드맵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산, 그 다음에 교과 개념, 교과 심화,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 아까 1학년 아이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요렇게 순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로드맵입니다. 그 로드맵만 학기가 바뀌면서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심화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최상위 S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엄마표로 하면서 속도가 안 붙는다. 이 부분은 사실은 속도뿐만이 아니고 한 권으로 안 되면 한 권 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운영했던 학원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동시에 공부하는 게 한 3-4권 됐던 것 같아요. 3-4권 돼서 아이들의 그 숙제량이, 과제량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빠로서 아이를 설득해서 이 정도의 학습량을 이끌어 간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학원으로서는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 아이들은 제 말을 듣거든요. 저희 아이도 학원 선생님 말은 들어요. 그런데 아빠는 아빠니까 어느 정도 틈새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반만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 힘드니까 좀 줄이자 이렇게 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로드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 교과한다라고 하면 연산, 교과 개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흥하고 최상위 S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관계 이런 부분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들을 단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집안 행사가 있어서 주말에 어디 갔다 와요. 그럼 피곤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래. 근데 학원 다니면 어때요? 그런 게 있더라도 선생님과의 약속,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의 약속, 그 다음에 거기를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엄마와 하면서의 책임감은 다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하시려고 하면 엄마가 단호해지셔야 돼요. 제 친구들이나 주위의 지인들 중에도 가정학습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 부분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출근하는 시간에 아이들 다 깨워서 30분 영어, 그리고 30분 연산 이렇게 하고 학교 가기. 30분 영어는 듣고 하는 프로그램, 보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30분은 연산, 매일 해야 되는 연산.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오후에 공부해야 될 것들을 체계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짜놓고 집에 오면 공부들을 시켜요. 학습량이 적지 않고. 이게 되는 경우는 집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진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면 사실은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독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빠도 설득해야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말하자면 좀 탈이 나서 학원을 찾아온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탈이었냐면
아빠 엄마가 아이가 수학적으로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하드캐리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공부를 시키다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실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내 아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수학을 즐거워하던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상태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학원에서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르치진 않거든요. 막 못한다고 막 혼내고, 적어도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아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따뜻하게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는 되게 많고, 이렇게 이끄니까 아이가 한 1년여 지난 다음에 완전 다른 아이로 바뀌어서 부모님이 되게 감사해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혼내거나 감정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서로 아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화를 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기 싫어. 이런 감정들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 오히려 학원을 보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재 7세 아이고 수학에 대한 학습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보드게임 등을 통해 작은 수 덧셈 뺄셈 정도 가능하고 받아올림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27 더하기 36이 뭐야? 물어보면 이 정도의 물음에 맞힐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원리셈을 서점에서 보고 있는데 어느 단계부터 연산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연산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7세 아이요. 7세 후반이죠. 7세 후반이면 7세 후반의 아이가 초등을 가는데 연산을 시작해 라고 하면 원리셈 같은 경우는 7, 8세 단계의 마지막 두 권을 보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요거의 기준이 뭐냐 하면 가르기 모으기 정도는 잘 하는 아이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수학감이 좀 있는, 수감이 좀 있거나 아니면 연습이 좀 됐거나 이렇게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가르기 모으기 정도의 수감이 있는 아이라고 하면 받아올림, 받아내림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그 원리를 배운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과정에 받아올림, 받아내림,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연산, 받아올림 없는 연산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그래서 받아올림 없는 두 자리 연산으로 그 다음에 받아올림 있는 한 자리 연산, 요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사실은 2학기의 내용이거든요. 이것들로 이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산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27 더하기 36이 뭐야? 하면 받아올림도 있는 연산이에요. 이걸 아이가 답할 수 있는 정도다. 7살인데 보드게임 등을 통해서 27 더하기 36을 답할 수 있다. 요것만 가지고 아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연산은 곧잘 하는 아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연산으로 시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위주의 교재인 사고력 교재로 7살이니까 교과보다는 사고력 교재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산은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연산은 초등학교 1학년은 한 자리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7살 되는 아이가 두 자리 받아올림도 할 줄 알면 한 자리 정도는 금방금방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 자리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 많이 추천하는데 이미 보드게임들로 작은 수 덧셈 뺄셈을 할 줄 알고 그렇게 엄마 아빠하고 즐기면서 뭔가 학습에 대한 개념은 익힌 아이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연산을 선택한다고 하면 1학년 연산은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1학년 연산은 체계적으로 그래도 연산으로 접근하면 7, 8세 뒤에 두 권 개념 알고 그 다음에 받아올림 배우고 연습하고 해야 되니까 초등 1과정입니다. 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하는 능력으로 보면 2학년 연산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7살 아이가 연산에 대한 부분만 보고 2학년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죠. 지금 수학 학습을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보드게임을 통해서 알아간 게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습관을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약간의 활동성과 좀 재미있지만 깊이 있는 책들을 가지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거 이제 1학년 되니까 1학년 거 이렇게 시작하시기보다는 한 단계 낮춰서 시작하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아이 탑사고력 수학으로 말씀드리면 탑사고력 수학의 P단계로 시작하면 적절한 시기이긴 하네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